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부채 폭발의 시간이라는 경고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최근 국제 외교 경제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다가오는 붕괴를 선언했습니다. 부재는 워싱턴의 부채 중독은 다음 글로벌 위기를 촉발할 것인가였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결론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지속 불가능하며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경제 위기뿐 아니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현대사에서 초강대국이 아닌 나라가 지배 통화를 유지한 사례는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달러 패권과 군사력, 외교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부채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프랑스 역시 부채 위기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의회에서 소수로 전락한 가운데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야당의 소비세 인하 요구가 겹치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프랑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부채 억제를 위해 긴축 정책을 내놓자 야당 반발로 내각 붕괴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은 국채 금리 급등을 불러와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 글로벌 경제 이슈 상당수는 부채라는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유통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국채를 떠안을 새로운 수요처, 즉 동맹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관세 전쟁을 벌인 이유 또한 국가 부채의 급증을 막기 위한 시도였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수출입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 뒤에 결국 부채 억제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 부채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숨은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고프 교수의 경고처럼 부채 폭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은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사라져가던 바다숲이 10여 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560만 마리의 보라성게를 제거해 다시마 낙원을 회복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비영리 환경단체 베이재단의 성과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재단과 잠수부들은 캘리포니아 센타모니카만에서 총 1만 5,575시간 동안 잠수하며 보라성게 560만 마리를 망치로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33헥타르, 축구장 61배 규모의 바다숲이 회복됐습니다. 이곳에는 다시마 숲이 되살아나면서 다양한 해양 생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질이 개선되고 캘리포니아 왕새우가 복귀했으며 다시마 농어와 놀래기가 풍부해졌습니다. 홍성게의 생식소도 커져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 바다에는 길이 30m에 이르는 태평양 다시마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수달, 남획, 화학공장 유입수의 오염, 불가사리 집단 폐사 등 복합적 요인으로 다시마 숲은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보라성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생태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적정 개체 수가 1제곱미터당 2마리인데 실제로는 70에서 80마리까지 치솟으면서 다시마 숲이 사실상 전멸한 것입니다. 태평양 다시마는 바다의 세쿼이아라 불리며 하루 최대 60cm씩 자라고 탄소를 대량 저장해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합니다. 동시에 800여 종의 해양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해안의 파도를 약화시키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마숲 회복은 단순한 생태계 복원이 아닌 해양 환경 전반을 지키는 핵심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게 제거에 현지 성게 어부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부터 하루 9시간씩 성게를 부수는 작업에 나선 베테랑 어부 테리 허직은 가장 많은 성게를 제거한 주역 가운데 한 명입니다. 베이재단의 톰 포드 대표는 테리 같은 어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부실한 성게를 제거하는 일이 오히려 성게 어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인간의 꾸준한 개입과 협력이 바다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 공개한 가상 모델이 화려해 보이는 인플루언서 산업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게임 가이드 사이트 카지노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장기적으로 건강과 외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한 디지털 모델 아바를 공개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SNS에서 활동하며 소비와 트렌드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콘텐츠 제작과 외모 관리, 팬들과의 소통 경쟁이 결국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아바의 모습은 그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하루 8시간 이상 스마트폰과 카메라 앞에 앉아 생긴 굽은 어깨와 거북목, 만성적인 목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의학 저널에 따르면 장시간의 잘못된 자세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인 메이크업과 잦은 시술, 강한 조명 노출은 피부염과 색소 침착, 잔주름을 일으키는 이른바 디지털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눈 건강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영상 편집과 라이브 방송으로 장시간 화면을 바라본 결과 안구 건조증, 충혈, 시야 흐림과 다크서클 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분마다 화면에서 눈을 떼고 20피트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20-20-20 규칙을 권장합니다. 외모의 변화도 뚜렷합니다. 필러와 같은 성형 시술이 반복되면서 얼굴이 불균형하게 변하고 스냅챗 이형증이라 불리는 왜곡된 자기인식 현상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링과 붙임머리, 염색 등은 견인성 탈모와 모발 약화를 불러오며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영구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아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반영합니다. BBC가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인플루언서는 주당 최대 90시간을 스마트폰 앞에서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과 척추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카지노 측은 아바는 내일의 인플루언서이자 오늘의 경고라며 단순히 특정 직업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SNS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대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며 트렌드에 매몰되기보다 건강과 웰빙을 우선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의 외국인 의료 관광이 팬데믹을 완전히 뛰어넘으며 연간 100만 명 시대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중심으로 강남, 서초, 마포 등 주요 지역에 환자가 몰리며 결제된 의료비만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 흥행작인 K-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으로 한의원 방문까지 필수 코스로 떠오르면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 수는 117만 467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99만 9,642명이 서울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배,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3.1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외국인이 해외 발급 카드로 서울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금액은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해 전국 의료비 결제액의 85.7%를 차지했습니다. 진로 과목별로는 성형외과 환자가 66만 5,382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피부과 13만 1,541명, 내과 통합 8만 1,181명 순이었습니다. 환자 쏠림 현상도 뚜렷해 강남구에만 37만 7,073명이 몰렸고 서초구, 마포구, 중구, 송파구까지 상위 5개 자치구에 전체 환자의 92%가 집중됐습니다. 증가율은 서초가 2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마포 160%, 강남 103%를 기록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확대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기관은 2020년 920곳에서 지난해 1,994곳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는 서울 전체 의료기관의 10.4%에 해당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34.5%, 서초구는 25.2%, 중구는 15.4%로 외국인 친화 의료 벨트가 공고해졌습니다. 서울시는 홍보와 마케팅 지원, 통역 코디네이터 배치, 등록, 변경 신속 처리 등이 확대의 주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요 확대 요인도 뚜렷합니다.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88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만 명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캐대언 속 걸그룹 헌트릭스의 한약 장면이 화제가 되며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의원 체험이 서울 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의료 관광객 114만 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며 서울 의료관광 국제 트래블마트 등 대형 상담회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넓히고 사전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의 의료기술과 인프라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K의료를 경험하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